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5일 월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오는 7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반도체 가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와 소비 심리 개선, 2분기 실적 개선 등의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9% 상승한 3,294포인트, 코스닥은 0.62% 상승한 1,04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주, 우주항공 섹터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레포트리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희근의TV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희근의TV 주식 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희근의TV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백종국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코스피에선 기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고용 지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다우와 나스닥 모두 강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보자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기관이 양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집중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 현재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수 자체로 보자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빅차익 거래가 아닌 차익 거래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좁혀지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파생의 포지션을 좀 보자면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 강하게 오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에 매수를 보이고 있고 풋옵션은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지수 상승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이러한 포지션은 지수 상승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자신 있게 주식을 매수하셔도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다. 지수 자체로 보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수급적 포인트도 짚어주셨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 들어오는 종목을 지켜보자 말씀 주셨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자신 있게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다음 이주연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시장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렌드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지지해줘야 되는 구간에서 저점을 갖다가 잘 잡아주고 되돌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세 저항 자리를 지금 돌파하게 된다 하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단기 추세 저항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한
운동으로 울선 위에서의 뭐 눌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이 오늘 밤에 아마 휴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고용 지표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델타 변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뭐 코로나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인구 감소가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이쪽 섹터는 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보면 뭐 기존의 그 바이오주들, 제약주들, 코로나19랑 관련이 없는 그런 종목들 전체 지금 섹터 흐름이 괜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팔면 된다라는 관점이라면 조정 나올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분할 매수로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리고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하고 시세가 나올 때는 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좋다. 이 추세 돌파 나오면 강한 흐름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흐름 나오면서 코스닥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섹터다 말씀 주셨습니다. 조정 나올 때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할까 선별해서 잘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팜, 제주 반도체, 원익홀딩스입니다. 세 종목은 이주영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코미팜 매수 평단이 이게 정말 평단이 높으신데 엄청 오래되신 것 같아요. 33,800원, 비중 20%이신데 뭐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손절을 하라고 해도 아마 못 하실 거고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뭐 별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3년, 지금 올해 1분기도 흑자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흑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뭐 4년 연속 적자 나오면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간다든지 상장 폐지 요건에 뭐 부합이 돼갖고 상패 종목으로 분류가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버텨내시는 게 지금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동물의약품 관련돼서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항암제 치료제 개발 사업 하고 있는데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암성 통증 뭐 치료제 지금 이게 임상 예의사항을 승인을 해서 임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사실 임상 중에서는 1상, 2상, 3상이 있다고 하면 이제 2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통과해내면 임상 3상까지도 무난하게 좀 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다 하면 신약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성공할 경우에는 좀 시세가 대단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두시고요. 일단 뭐 전고점 부근 저항자리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들 이런 거 다 저항이 될 거니까 23,000원 일단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해 두시고 한 23,000원 정도 갔을 때 뭐 다시 한번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제주반도체 뭐 한동안 시세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잘 올라온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지지부진해요. 바닥권에서 일단 시세가 좀 한 2배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도 지금 약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 평단이 지금 6,880원 정도가 되시는데요. 요번에 고점권에서 좀 매수를 하셨네요. 7,000원대. 뭐 이런 자리 돌파할 때 사신 건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행복권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조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 차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진행한다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그런 부분하고 좀 해서 전체적으로 좀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1월 달까지 해서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반도체 섹터 이제 강하게 시세 나오고 그 다음에 움직여줬던 게 이제 제주 반도체였는데 실적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지금 기대감이 이제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제주 반도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끔 증가하는 그런 폭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1분기가 이제 10억 정도면 사실 뭐 전년도 실적 정도밖에 예상치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요번에 발표할 때 뭔가 좀 기존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서프라이즈가 좀 나준다고 하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5,770원 정도, 5,750원 정도, 이 정도를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가다가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좀 꺾여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아직 뭐 여전히 완전히 시세가 꺾였다, 추세가 이제 꺾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르긴 한데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부분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뭐 추가적으로 조정은 더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5,600원 정말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 5,600원이라 생각 들고요. 5,750원 정도부터 돌림이 나와준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되돌림이 나올 때는 제 생각에 이제 6,000원이라는 요 가격대 저항 자리를 좀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그런 양봉 하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 좀 거쳐가는 그런 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기준 가격대들을 좀 이탈하게 될 때는 비중을 축소하신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든지 그런 좀 생각을 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인데요. 뭐 똑같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홀딩스라는 것 자체 이제 지주회사니까 요번에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 부분이 뭐 자회사들 주가 좀 급등해 줬던 것도 있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이런 것도 좀 지금 급등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괜찮게 좀 올라왔는데 지금 뭐 1분기 실적 나온 것만 가지고 보면 전년도 한 867억이 영업이익이었거든요. 요 정도 이상을 달성할 것 같아요. 900에서 1000억?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온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실 거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5천억인데 자본 대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놓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랑 대비를 해서 이제 적정 주가를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본 대비해서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이
보시면 올해 제 생각에 뭐 한 500억 정도 나오면 적정하게 나오는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총 한 5천억 정도, 저는 뭐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뭐 업사이드 나온다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뭐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 뭐 업사이드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괜찮게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횡보하면서 파동 점점 줄이다가 고점을 이제 낮추다가 지금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6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저점 구간이 이제 뭐 6,350원에서 6,3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6,3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보유자분 6,850원 평단이신데 비중 20%에 비중 축소나 아니면 손절 좀 고려해 보시고요. 6,6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미팜 오랫동안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23,000원 오면 다시 문의 달라는 말씀 주셨고요. 제주 반도체 섹터가 큰 흐름 나와야 상승세 보일 수 있다. 또 2분기 서프라이즈로 또 실적도 나와야 상승세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5,75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원일홀딩스 지주회사죠. 좀 별도로 놓고 생각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현재 적정 주가 수준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6,600원 이탈하면 더 내려갈 수 있으니 이거 손절가 잡고 대응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9898번님 전화 주셨고요. 유틸렉스 매수가는 42,000원, 비중은 10%입니다. 9898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유틸렉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42,000원에 1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언제 저기서 좀 올라왔는데 네. 번정권이 올라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매수는 언제쯤 해주신 건가요? 4월 초에 한 것 같아요, 제가. 네네. 4월 초에 하고 계속해서 좀 내리셔서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올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회사인데요.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부분에서는 현재 성과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항암제와 관련된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실제로 6월 달에 미국의 임상 실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 대한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정배열을 가져가면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이나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강하게 매수세가 생기면서 거래량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매물대가 현재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 보신 분의 매수가까지 바로 올라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가격대에서 약 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4만 원의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건 앞서 말씀드렸던 3월 달이나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때 네네. 거래량이 좀 많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4만 원 이상이 오게 되면 강력하게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4만 원 부근에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매도를 하셔서 차라리 현금을 확보한 후에 이제 네. 2분기 실적 다가오시잖아요. 좋은 종목으로 네. 좀 교체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기다리시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괴롭더라도 일단 4만 원 부근이 오시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면 상당히 적당하게 잘 유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손해는 보긴 하지만 4만 원 부근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분명히 4만 원 라인을 강하게 뚫고 오거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봤을 때는 4만 원 부근에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할게요,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유틸렉스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하다고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 홀딩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4만 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9939번님 전화 주셨고요. SK케미칼 매수가는 28만 7,250원, 비중은 15%입니다. 9939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SK케미칼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케미칼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다고 그랬었는데 움직이질 않아서 갖고 있어도 될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좀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오래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매수 시점이 어느 시점이셨나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대로 보면 아마 3월 달쯤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보유하는 기간 동안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 같은 경우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신 좋게 나온 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분명히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보다는 충분히 넘어서서 충분히 수익권에서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 아마 아시다시피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한 기업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50%나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10%나 증가할 만큼 정말 큰 폭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2분기에도 좋은 뉴스가 있는데요. 실제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워낙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부터 공장 증설에 대해서 캐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분명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지라인만 버텨준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만 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하게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30만 원 부근까지만 올라오게 된다면 121선을 뚫고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35만 원까지도 충분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한 35만 원까지는 홀딩하고 기다리셨다가 35만 원 부분에서는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분 가치도 당연히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미하게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 충분히 들고 계셔도 되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35만 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케미칼 문의 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고요.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수익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5만 원 잡아주셨네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기업, AP시스템, 한국파마입니다. 새 종목은 이지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진흥기업. 이거 제가 금요일 날에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순절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탈하면, 자꾸, 또 문의를 준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오세훈 시장 관련주로,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한번 봅시다.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 올해는 전년도 대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한 36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지금이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지금 대선 테마,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로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이 갭이 열린 구간, 이런 구간까지 매우 내려올 가능성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괜찮지만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는 관점을 봐야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 지금 현재 뭐 평단이 3,120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 갭 구간 메울 때까지 버텨내시면 뭐 갭 메우고 다시 또 어떤 모멘텀이 붙어줘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하면 또 바닥권에서 한동안 이렇게 눌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 따라붙어서 단기 시세를 보겠다라고 했으면 그걸로 그냥 이렇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었다라고 하신다면 뭐 문자 상담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뭐 건설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섹터도 좋아지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비중 일단 10%시니까 2,400원 정도, 2,450원에서 2,400원 사이 조금 더 밀려 내려온 다음에 한 2,400원 조금 하단이 될 것 같아요. 2,380원 그렇게 잡으시고요. 기준을 그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 좋으니까 어쨌든 뭐 내려왔을 때 비중을 갖다 한 10% 더 하든지 20% 더 해서 바닥권에서 그리고 나서 좀 길게 보신다면 살아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수익을 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오셈 시장이 갑자기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시고요. 그냥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업이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를 좀 기대해보고 한 3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 뭐 주가가 대단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350원 정도까지 밀린다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비중을 늘렸을 때는 하단을 이탈하는 2,2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뭐 손절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을 늘려가지고 또 계속해서 하단 깨고 내려가는데 버텨내시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이게 단기로 들어갔다면 벌써 잘라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못하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올라올 때는 추가 매수한 부분은 평단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좀 다시 현금화 시키시고요. 기존에 10% 비중만 있는 것만 평단 낮춘 상태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 올라오게 되면 3,000원까지 보시고 그렇게 좀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인데요. 자, 뭐 이것도 반도체 쪽 섹터고 OLED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제 못 가다가 OLED 장비 쪽이 OLED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향 관련된 호재가 있었죠. 삼성에서 한 5조 원 정도 발주를 내면서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 이어지고 있고 회사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시장에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었고 워낙에 이제 아이디어들이 좀 많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소외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한동안 좀 소외를 받다가 6월 달에 이제 시세 한번 나와줬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4,400억 정도, 실적 뭐 작년에 460억 정도 적정 주가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올해 지금 추정치를 보면 580억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총 뭐 한 그냥 대략적으로 한 5,800억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20%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0, 30% 정도 업사이드 보고 생각하시고
이제 OLED 쪽은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 LCD에서 OLED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따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너무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추세선 흐름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 하단 부분에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갖다가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문의 주신 분은 평단이 32,000원에 비중이 30%예요. 안 봐도 비교인 것 같은데 고점 급등할 때 위에서 사셔가지고 물타기 하셔갖고 지금 평단 32,000원이실 거거든요. 그냥 기다리세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박스권 돌파했다고 32,000원에 딱 사셔가지고 수익을 안 내고 나오셨을 뭐 그런 돌파 매매를 하신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뭐 수익을 챙기던지 순절을 했던지 했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물타기 하다가 지금 비중 30%까지 늘어나고 평단 한 32,000원 정도 맞춰진 것 같은데 다시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는 되돌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 좋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대로 그냥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34,000원도 결국은 뚫어낼 거예요.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재미없는 종목 거래량 한번 터진다고 해서 따라붙었다가는 한동안 시간 투자 굉장히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보세요. 거래량 빵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주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파마예요.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19 치료제 자사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돼서 부각이 되면서 시세에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인데, 제넨셀 인도 임상 이상이 뭐 95% 효과로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고요. 이게 1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 3상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지금 뭐 델타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치료제 관련주도 한국파마도 있고 뭐 대웅이나 대웅제약, 그다음에 뭐 중국나무 바이오 아직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여전히 델타 변이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차적으로 시세가 너무 강하게 이제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세들이 전고점을 넘기고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워낙 유동성이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또 워낙 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못 갑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해낸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7,800원이 평단이신데 좀만 더 올라오면 매수가잖아요. 반짝할 때 사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서 물려가지고 기다리셨다 올라왔는데 뭐 버티셨던지, 그냥 매수가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약수익 정도 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치료제를 뭐 여기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고점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앞쪽에 이제 고점들 자리에 다 이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의 대응이 딱히 안 된다고 하면 뭐 그냥 적당히 매수가 위에서 한 6만 원 정도 위에서 수익을 분할로 조금 챙겨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세 상단이라고 하면 한 63,0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000원부터는 딱 매도 관점, 그래서 비중 15%시니까 분할로 뭐 3번에 나눠서 파신다든지 해서 한 10% 정도는 정리하고 한 5% 정도만 치료제 나오면 한번 시세를 좀 크게 누려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대단한 상승은
글쎄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뭐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 거니까 그때는 뭐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섹터도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어쩌면 상단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고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1,000원 이탈하면 그냥 정리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네, 지능기업 오세훈 시장 관련주 주목받았던 종목인데요.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에 장기로 보신다면 24,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AP시스템 단기로 보지 말고 장기로 보기 좋은 종목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 끌고 가자 말씀 주시면서 34,000원도 넘어갈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한국파마 기다려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저항자리 돌파하면 더 갈 수 있다. 매수가 부근 정리 의견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슈가 나오면 63,000원 부근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는 5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26번님 전화 주셨고요. 코오롱 인더 매수가는 81,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손실이 좀 보고 계신데요. 3826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자,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자, 코오롱 인더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내리길래 네. 하도 손실로 많이 받아서 이것도 또 손실 볼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 네. 신청했습니다. 매수는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하신 거고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혹시 매수하실 때 2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한꺼번에 매수를 좀 하신 예, 건가요? 한꺼번에 합니다. 저는 네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분할로 하려 하면 정신이 없어가 네네. 이 들라도 감옥 매도하고 하는 것도 또 그래 하고 그래 합니다. 정신이 없어가 분할로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시더라도 조금은 매수를 예. 좀 나눠서 좀 하시면은 분명히 매수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수가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꼭 신경 써서 매수하셔야 그래도 수익 잘 나실 수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오롱 인던 같은 경우에 매우 좋은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패션이랑 산업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성수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본다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뭐 5G라든지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급하게 좀 올라와 있는 차트 모양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실적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매출액은 한 10%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60%가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에 69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자면 한 1,0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라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곧 2분기 실적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오롱 인더 같은 이러한 종목을 주목을 해봐야 될 만큼 충분히 추가 상승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분기 실적 1,000억 나온다고 했잖아요. 1분기에 69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1분기와 2분기를 합치면 벌써 1,691억 원이 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작년의 영업이익이 1,524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 수준을 보자면 12월 말로 보자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대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1분기와 2분기 실적만으로 이미 작년의 영업이익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가격을 2배 정도는 산정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9만 원 정도는 돼도 충분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보면 최근에 급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밸류적으로 보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충분히 더 좋은 뉴스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분명히 수익권에서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추세 라인은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21선과 60일선도 계속 우상향을 틀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75,000원, 조금 더 받는다면 7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이 라인만 지켜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분명히 수익권에서 정리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분할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75,000원 라인이나 7만 원 라인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번 하셨다면 분명히 더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적으로만 보자면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기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일단 10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되게 여러 달 기다려야 되지. 네, 조금 기다리시면 분명히 10만 원에서 올 수익 내고 연말까지는 팔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올 연말까지는 되겠습니까? 기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2분기 실적이 분명히 주목을 받는다면 2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7월 말에서 뭐 8월 달에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할 줄도 모르고 나이가 많이 먹가 시장비만 조금 나온 뽀만 막 매도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손해볼 때는 보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코오롱인더 문의 주셨고요. 오를 때 한 번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분할로 매수를 하자 이래 의견 주셨습니다. 7만 원 지켜주면 반등 나올 거다. 이번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지고 있으면은 목표가 이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목표가는 10만 원 잡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1345번님 전화 주셨고요. 세원 매수가는 6,130원, 비중은 30%입니다. 1345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원 문의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전망이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세원 같은 경우에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2주 정도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부품주라 현대차, 기아차 부품주라 잘 된다고 해서 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공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요. 직접적으로 현대차야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건 아니고 한원 시스템 같은 회사에 납품을 하는 2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 공조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좋은 건 맞습니다.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동차의 에어컨 같은 건데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전기차 이슈가 많잖아요. 전기차와 관련돼서 이 공조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 때문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공조 시스템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도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을 보자면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실적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로 23.9%가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9.7%나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에도 분명히 실적은 좀 업이 되겠지만 이와 관련돼서 극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어서 실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실 보고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정배열을 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 구간은 조금 짧게 가져가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6,500원 정도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6,500원 라인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3월 달이나 2월 달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그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대에 분명히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6,500원대 라인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원 라인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러한 종목들로 교체를 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손절 라인도 이거는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손절 라인도 종목 한 5,500원 라인을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5,500원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이평선 라인이 모두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500원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5,500원, 손절가도 좀 짧게 드렸는데 그만큼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수익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원 문의 주셨습니다. 6,500원 정도면 매도 의견 주셨고요. 실적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자. 손절가는 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종목 상담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후장 전략 한 번만 좀 세워주실까요? 오후장도 계속해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보자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주가 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의 부담으로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 같은 부분에서는 매우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밸류 같은 것을 따져봤을 때 지금은 부담스러운 밸류가 아니라는 점 한번 부각시켜 드리고요. 분명히 2분기 실적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주목하고 있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업종 같은 경우에 분명히 하반기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숫자로 증명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가 저는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좋은 종목 있으면 꼭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도 좋으니 자신감 있게 매수해도 좋다 의견 주셨고요. 2차 전지, 반도체, 헬스케어 섹터 살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